안녕하세요. 문화극장 조조할인의 이유진입니다. 극장의 디즈니 애니메이션이나 스튜디오 지브리의 애니메이션, 그 신작이 나오면 우리나라에서도 참 많은 사랑을 받게 되는데요. 그 화려한 해외 대작 애니메이션에 가려져 있지만 그간 한국 창작 독립 애니메이션도 많은 관객들을 만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모습과 정서를 담은 한국 독립 장편 애니메이션 함께 만나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영화를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다른 이의 삶을 경험해보는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일지 모르는 작은 영화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문화극장 조조 할인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 애니메이션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두 감독님 모셨는데요. 먼저 얼마 전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장형윤 감독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우리 지역을 모티브로 작품을 만드는 원종식 감독님도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귀여운 애니메이션 캐릭터처럼 보이는 선호빈 감독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애니메이션으로 이야기 나누는 게 처음이잖아요. 네, 애니메이션 처음 다루죠. 그렇죠. 저희. 전 보면서 좀 새롭기도 하고 또 더 재밌게도 느껴졌는데 일단 두 분께서 만드신 작품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2014년에 우리 별일로와 얼룩소라는 작품을 만들었고요. 네. 그다음에 올해 새로 마왕의 딸 이리샤라는 작품으로 지난달에 개봉했죠. 26일 날 개봉해서 아직까지 네.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최신작이신 거네요. 예. 네, 저는 7월 4일에 지난 여름에 개봉한 별의 정원이라는 작품을 만들었고요. 이 작품은 특히 그 경상북도 영양군에 실제로 있는 그 밤하늘 보호공원의 실제 마을을 배경으로 만든 소녀의 판타지 애니메이션 작품입니다. 그런데 여긴 어디지? 저는 둘리 세대거든요. 네. 둘리도 애니메이션의 네. 대작이지 않나요? 그렇죠. 둘리는 대작이죠. 네. 둘리도 이제 극장판이 있어요. 얼음별. 대모 맞아요. 그 되게 약간 너무 잘 그려서 약간 어색한 느낌의 그런 생각이 네. 들었었는데. 둘리가 둘리 엄마가 핑크색이었다가 옛날 버전에서는 네. 녹색이었다가 네. 또 새로 극장에서 막 핑크색이 아, 맞아요. 색깔이 그래서 틀렸어요. 둘리 엄마의 정체성에 대한 논란도 있었죠. 네. 저는 고등학교 때 에반게리온을 열심히 봤습니다. 그 당시에 아주 핫했었나요? 휩쓸었던. 네. 예전에- 저희 때는 뭐 요술공주 맞아. 예전에 또 남아 애니메이션과 여아 애니메이션이 좀 구분 맞아요. 완전히 막 구분돼 있었죠. 예전에는 네. 그래도 뭐 다 같이 보는 애니메이션 저희 때는 요술공주 핑키 일본 애니메이션을 우리 애니메이션인 줄 알고 즐겁게 봤던 세대입니다. 민키. 맞아요. 다 우리 건 줄, 다 우리 네. 건 줄 알고 막. 저는 짱구가 그랬던 것 같아요. 뭐 남자인 친구들, 아, 여자인 네. 친구들 다 같이 좋아했던. 아, 그러면 한국 애니메이션은 어떻게 지금 발전되어 오고 있는 건가요? 한국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폭이 넓은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원래는 처음에는 그 하청으로 시작을 했어요. 하청 애니메이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80년대까지 하청을 하다가 90년대부터 이제 국산 애니메이션, TV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이제 TV 애니메이션은 사실 올림픽 기점으로 네. 올림픽에서 국산 애니메이션을 보여주고 싶다 해서 MBC에서 먼저 시작한 것이 TV 애니메이션 그때 뭐 달려라 하니 머털도 아, 머털도 그때군요, 사- 그때가. 그때 올림픽 기점으로 이제 우리 그 자존심이 있어요. 나왔어요, 예. 많이. 그때를 좀 그때 그러면서 나라라 슈퍼보드까지 꽤 이렇게 잘된 애니메이션이 맞습니다. 그러고 살짝 이제 치키치키 뭐 그런 MBC가 국산 TV 다른 애니메이션에 정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시기가 예. 그때였습니다. 그때 좀 굉장히 막 스타 만화가와 예. 막 그 캐릭터도 이제 엄청 그 유행이 막 이제 인기가 많아갖고 전성기 아니었나 싶네요, 진짜. 줄리, 영심이, 네. 떠돌이같이 머털도사 좋아했는데 저. 목덜도사 극장용은 사실 더 오래됐어요. 이 홍길동이라는 극장용 애니메이션 아, 네. 옛날에 그게 예. 있구나. 그 작품부터 신동원 감독 작품인데 그 작품이 사실 굉장히 명작이에요. 명작이고 이제 거기 있던 전통이 한동안 끊겼다가 90년대 우리가 다시 노력을 해서 네. 극장용 애니메이션이 또 많이 시도가 됐죠. 한국 애니메이션이 그러니까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에 국한하면 사실 이제 한국 애니메이션이 계속해서 도전을 하는데
큰 성과를 내지 못해. 그 옛날부터 정말 한 20년 전, 30년 그렇죠. 전부터 계속해서 시도를 하는데 그 뭐 옛날에 원더풀 데이즈라는 대작이 네, 있었죠. 대작이 이제 크게 망하고 네. 그 뒤로부터 계속 이렇게 잘 도전의 그냥 역사랄까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마당을 나온 암탉이 그나마 좀 그거는 성공작이죠. 성공했죠. 성공을 했죠. 예. 네. 아, 네. 아기가 태어나면 여기에 머물지 말고 곧장 동쪽 숲 너머에 있는 늪으로 가. 왜 늪으로 가야 해? 그건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다. 배가 고팠구나. 암탉이 오리 새끼를 낳았단 거야. 지금 이거 완전 뉴스에 난리이구만. 이게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이 어떤 거길래 이렇게 뭐랄까 막 계속 문을 이제 두드리잖아요. 말하자면 디즈니를 한번 대항해 보자 막 그러면서 한국에도 이런 게 있다 이런 네. 거 해보자 하면서 어떤 사실은 의미일까요? 아까 말씀하신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 한국 애니메이션이 뭐 한국 애니메이션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아마 뽀로로 유산은 뽀로로, 당연히 될 것 네. 같은데 요새는 뽀로로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국산 애니메이션 TV 시리즈 애니메이션도 2000년대부터 지금 한 20년 동안 많이 발전을 했고 그 유아용이나 아니면 소년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품까지 많이 발전이 됐고요. 다만 이제 국산 창작 극장용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미국의 정말 재밌는 뭐 스펀지밥부터 네. 뭐 심슨이나 여러 가지 네. 애니메이션이 있지만 그래도 미국 애니메이션 하면은 아마 디즈니죠. 예, 디즈니. 그리고 일본 애니메이션은 정말 애니메이션 강국이잖아요. 네. 그래도 일본 애니메이션 대표적으로 우리가 원천으로 생각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미야자키 하야오.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들을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극장용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다른 애니메이션보다 더 우월하다, 열등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네. 그것이 한 문화의 어떤 오리지널한 그 애니메이션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그 대표할 수 있는 것,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 기술적이나 스토리텔링이나 모든 집약되어 거에 있는 것이기 집약되어 때문에 있는 상징적인 예. 거죠. 그래서 그렇죠. 예, 한국 극장에서 승부한다는 게. 애니메이션이 사실 우리도 이제 애니메이션 인프라도 있고 많이 애니메이터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도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작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징적인 부분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시대 그 많은 감독들이 사실 우리도 저런 디즈니나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작품을 넘어선 작품 만들어보고 싶다. 그런 열망이 계속 있었던 네, 것 같아요. 그렇죠. 한국 영화계 예. 전체에도 그건 있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이 설명을 들었으니까 영상을 보면서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장형윤 감독님의 첫 네. 장편 독립 애니메이션 우리별 1호와 얼룩소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이곳에서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으니 마음을 잃은 사람들은 동물로 변하고 그 동물들을 찾아내 태워버리는 바로 도시의 무법자 소각자가 나타난 것. 우리의 주인공 경천 또한 짝사랑의 실패로 마음을 잃고 얼룩소가 되고 말았으니 하지만 그를 노리는 건 소각자뿐만이 아니었다. 예, 남산 저기가 길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애니메이션에서 저런 이제 우리가 익숙한 공간을 보는 것 자체가 되게 즐겁달까? 아니 뭐 되게 맞아요. 좋은 예. 경험 같아요. 그런 장면을 많이 넣으려고 사실 노력을 했죠. 실제로 다 있는 장소들. 아, 그렇군요. 살려주세요. 저 사람이에요. 내가 다 알아. 마음을 잃고 동물이 된 사람이잖아. 마음을 잃고 괴물로 변한 나의 귀염둥이들. 모조리 간을 빼서 팔아주지. 동물의 간을 노리는 악당들에게도 쫓기게 된 경천. 하지만 그를 찾아온 또 다른 이들이 있었으니 여긴 2층인데. 내 이름은 우리별 1호. 내 임무는 겉모습은 귀여운 소녀. 하지만 소녀는 바로 경천의 노랫소리를 듣고 찾아온 인공위성. 목소리 일치. 오랜만에 보니까 역시 어때요? 잘했네요. 뿌듯하신가요? 네 노래를 들었어. 그래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지. 나는 너에 대해서 알고 싶어. 저게 이제 저 마음에 때는 드시는- 제가 다 손으로 그린 애니메이션이거든요. 네. 종이에다가 이제 다 그린 애니. 지금은 네.
디지털로 타블렛으로 작업을 했는데 아, 그때 이게 다 요새는 종이가 종이에 있었어요. 하지 않아요? 요새는 많이 디지털로 바뀌었죠. 저게 2D 애니메이션도 예. 컴퓨터로 예, 작업한다는 예, 거죠? 저게 저 작업이 끝나고 나면 박스가 막 몇 개가 생겨요. 아, 그러다가 그렇구나. 처음에는 이사 다닐 때 그걸 원화라 그러죠, 왜? 예. 저걸 그냥 길에 다 내놨어요. 저런 거 막 팔지 팔기도 않나요? 하죠. 막 인기 네, 많은 워낙 작품들은 팔기도 막 하죠. 그 비싼 정도 값에 인기가 막. 있었어야 되는데. 목공으로 팔면 네. 좀 팔리지 않을까. 그러게요. 원화들을 그 영상 자료원에 많이 기증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손님 휴지까지. 나는 멀린 요정의 피를 이어받은 자. 휴지가 말을 하네. 원래는 마법사. 소각자는 마음을 잃은 자들을 노리고 있지. 그래서 자네를 쫓아다니는 걸세. 난 소각자를 막아서 세상의 균형을 바로잡을 걸세. 우리가 여기 있게 되면 자네가 다시 사람이 되는 걸 도와줄 수 있을 걸세. 너도 도와줄 거지? 경천을 사람으로 되돌리기 위한 프로젝트에 여차저차 한 팀이 되는 새 주인공들. 그야말로 어벤져스급. 그만하고 도망치자. 하지만 소각자는 호락호락하지 않았으니 소각자를 없애는 길은 멀고도 험할 뿐. 계속된 위기 속에서 서로를 돕고 또 위하며 마음을 쌓아가게 되는 1호와 경천. 이게 사람이 저 소가 되는 거잖아요. 네, 마음을 잃고 동물로 변하는. 예. 저 소녀는 인공위성. 예. 우리별 1호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입니다. 근데 이런 배경은 식의 서울인데 저렇게 네. 좀 비현실적인 주인공들이 나오니까 또 새로워요. 사랑의 상처로 마음을 잃어버린 경천에게 1호와의 뜻밖의 로맨스가 찾아오게 되는데, 하지만 평범함과는 담을 쌓은 두 사람, 과연 그들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왜 이러는 거야? 내가 좋아? 실제 했던 인공위성을 이제 모티브로. 예. 인공위성이 또 우주를 떠돌아다니면 외롭잖아요. 저는 그 생각을 처음 해봤어요. 이걸 보면서. 아, 인공위성 되게 외롭겠구나. 네. 그래도 네가 좋아. 얼룩소로 변해버린 경천과 수명이 다해가는 인공위성, 우리별 1호의 가슴 따뜻한 로맨스. 서로의 모습이 어떻든 살아가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애니메이션. 기상천의 로맨스, 우리별 1호와 얼룩소였습니다. 이게 사실 보다 약간 황당한데 또 말이 돼요. 보다 보면 또 그렇다고 하고 보면 또 그럴 듯 그렇게 하면서 보입니다. 마음이 예, 되게 예, 막 예. 감정이입하게 되고 네. 그 되게 감독님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되게 갸우뚱하는 것들을 이렇게 연결한달까? 네. 저 소와 소녀의 키스 장면도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 저렇게 주인공 설정을 하신 네. 거예요? 인공위성과 소와 아, 또 소녀, 휴지. 네, 그러게요. 근데 좀 애니메이션은 캐릭터들이 이렇게 좀 사람이 아닌 것들이 나오는 게 좀 저는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의인화인데 그런 의인화들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영화와는 실사 영상들과는 다른 지점이기도 하고요.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애니메이션 이 기에 가능한 네네. 거잖아요. 뭐든지 가능하죠. 네. 애니메이션. 네. 저걸 영화로 했으면 정말 좀 어렵죠. 막 네. 네, 소를 또 어떻게 할 욕먹죠. 것인가. 영어로 네. 했으면 막. 네. 네. 내가 그린 어떤 캐릭터나 꽃이나 그림이 내가 여기 생명력을 부여할 수 있다는 거는 네네. 굉장히 좀 신기한 일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매력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만화 속의 세계를 만드시는 조물주 같은 아, 역할이시네요. 예, 뭐 그런 거죠. 예. 그게 그러니까 이제 실사 영화보다 영화보다 훨씬 이 창조의 범위가 훨씬 깊은 예, 느낌이네요. 맞아요. 예, 예. 정말 요 막 눈썹 하나까지 내가 다 그러네요. 예. 만들어내는. 네. 근데 보니까 뭐 연애에서 힘든 점도 나오고 또 뭐 등록금 주인공이 예. 겪잖아요. 뭐 또 예, 음악을 인공위성 하는데 얘기도 있고 또 음악을 하는데 현실적인 여의치 힘듦이 않고. 있고 네. 이게 다 겪어보시고 담으신 건지도 궁금했어요. 네, 뭐 그런 문제는 사실 늘 많이 겪게 되는 문제죠. 뭐 대학 내 아르바이트를 네. 하거나 그 다음에 우리 또 한참 뭐 논란이 됐던 88만 원 세대 뭐 그런 문제가 이제 하고 싶은 거를 할 것인가 하고 싶은 거는 보통 돈이 안 되잖아요. 네. 이상하게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진로에 대한 갈등도 저도 꽤 늦게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 애니메이션 하면서도 이걸 할지 말지도 되게 고민했었고. 우리가 계속해서 한국 장편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나가는 도전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한국형 혹은 한국 애니메이션의 특징, 지향점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걸로 사실은 감독들이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되게 많이 하고 네. 그런 지점을 어디서 찾느냐가 좀 다 다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성관 감독님 같은 경우는 옛날에 마리 이야기라는 작품도 아, 있지만 마리 이야기. 네네. 그게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 스타일이 있고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타일이 있는데 네. 미국 애니메이션 스타일이 있는데 사실 그 마리 이야기는 원론적으로 좀 회화적인 스타일이에요. 그랬던 그런 파스텔. 캐릭터성보다는 회화로 돌아가서 더 특색을 찾았고 저 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림에서 찾은 게 아니라 이 영화 담고 있는 공간과 정서로 한국 애니메이션의 정체성을 가져가자라는 네. 생각이 있어서 실제 그러니까 뭐 일본 애니메이션 보면 도쿄타워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네. 미국 그런 것 애니메이션은 같습니다. 미국의 상징물들이 많이 나오죠. 네. 자유의 여신상이나 뭐 이런. 그래서 저도 여기서도 우리 별이와 얼룩술 때는 이순신 장군 광화문이나 네.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남산 그리고 홍대 거리 그런 장소들이 다 실제 그 주인공이 공연하는 빵이라는 클럽 빵도 실제로 지금도 공연을 하고 있는 아, 네. 장소고 실제로 있는 장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실제 있는 장소를 통해서 한국 애니메이션 그리고 우리가 보면 익숙한 장소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주인공들 고민, 뭐 음악을 할 것인가, 뭐 취업을 할 것인가, 뭐 네네. 그런 문제들로 고민하는 월세 예, 내라고 예, 막 아줌마 예, 오고 막. 월세 그런 장면이 좀 한국적이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런 거를 한국적인 정서를 담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들으면서 생각이 뭐 한국 애니메이션의 특징 뭐 이런 게 뭐 딱히 있다기보다는 지금 우리 한국인이 하는 고민을 담아내면 그게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한국 애니메이션 아닌가. 네, 이건 다른 어느 나라랑도 조금은 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어쨌든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있고 그다음에 세계 국내 시장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 의도적으로 뭐 글로벌하게 만든다는 전략도 있는데 네, 네. 그 전략 예, 그 전략도 뭐 실제로 존재하는 전략이고 의미 있는 전략인데 그냥 우리 이야기를 푸는 것 자체가 이 시대에 이곳을 사는 거를 풀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꾸며내지 않은 예. 자연스러운 네. 한국적인 정서. 그리고 그게 감독님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리고 최근 이제 개봉작이죠. 마왕의 딸 이리샤도 영상 보면서 또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이리샤 같이 가. 뭐야 놀랬잖아. 이리샤. 평범한 고등학생 이리샤. 성이 이고 이름이 리션이다. 그랬대. 아, 그렇군요. 가 있는 데서 3반에 소문 다 났대. 친한 친구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소문을 전해 듣게 되는데요. 네가 보기에도 진석이 좀 이상해? 야야 현우 선배다. 어디? 저기. 하지만 리샤가 관심 있는 건 같은 동아리 선배인 현우. 현우 선배. 좋아하긴 해. 성인들도 보기 되게 예. 익숙한 어떤 그런 그림체나 이런 게 네, 그런 그림체를 느낌인데. 좀 바꿨어요. 제가 네. 원래 그림체가 동그란 그림체인데 네. 네. 요번에는 제가 좀 꽃미남이 많이 나오는 애니메이션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보는 눈이 즐거웠나 네. 봅니다. 여기도 훨씬 사실적인 네, 느낌이 그렇죠. 있는. 더 길쭉한 안녕. 안녕하세요. 그래. 내일 연주 연습 있는 거 알지? 네. 그럼 내일 동아리 방에서 보자. 네. 저분인가요, 꽃미남? 이분 말고도 이제 잘생긴 다른 분이 미남들이 재밌으니까. 나옵니다. 순미도 있네. 안녕. 리샤의 오랜 친구 진석은 그런 리샤의 마음도 모르고 그래, 아니야. 계속해서 호감을 표하는데요. 순이야, 그만 가자.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런 진석이 편하지 않습니다. 이리샤 같이 가. 아 저는 사실 네. 이 친구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이리샤가. 네. 근데 이 친구도 멀쩡하게 잘생겼는데. 그게 드라마도 그래요. 드라마에서 평범한 그쵸. 역할도 아이돌들이 다 합니다. 그러네요. 아이돌이 안경 끼고 못생긴 네, 역할을 하고. 못생긴 역할을 하고. 진석이와는 1학년 때 동아리에 들고부터 쭉 친하게 지냈었다. 하지만
혹시 진석이가 이런 날 내용들이 좋아하는 진짜 건지도 현실적이었어요. 모른다는 생각이 예. 들자 좋아하고 이상하게 연애 감정 느끼는 부담스러워지기 게 시작했다. 맞아요. 이 그림 톤도 훨씬 사실적이 되고 그래서 노래도 잘 어울리고요. 혼란스러운 마음을 노래로 잠재워보는 리샤. 하지만 곧 또 다른 고민이 생기고 마는데요. 엄마! 도대체 이게 몇 번째야? 아니 전세가 올릴 돈을 왜 빌려줘? 그게 말이 돼? 전세금 같은 것도 우리나라밖에 몰라. 엄마가 알아서 해. 길바닥으로 나앉든지 말든지. 가난한 형편에 갑작스레 전세금 올릴 돈까지 필요해진 리샤. 내 인생은 왜 이따위야? 나보고 어쩌라고? 리샤는 친구 순미에게 돈을 빌려보기로 합니다. 저 순미야. 응? 그게 저 어디 200만 원 빌릴 데 없을까? 뭐? 200만 원? 학생이 그런 돈을 어디서 빌려? 그렇지 힘들겠지. 왜 그러는데 그렇게 큰 돈이 왜 필요해? 나 돈 구해야 돼. 학생은 대출 안 되겠지? 엄마가 또 사고 쳤어. 리샤야 저기 기타도 팔았는데. 그런데 어쩐지 심상치 않은 표정의 순미. 너 그 기타 얼마나 힘들게 샀는지 알지? 이럴 수가. 동아리 방에는 순미만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리샤야. 당황스러움과 부끄러움에 도망을 치고 마는 리사. 야 어디가? 갑자기 왜 저래? 리샤야. 그날 저녁 진석은 리샤가 저기도 아르바이트하는 실제 가게를 직접 있는데요. 찾아오고 홍대 제 사무실에 그 스튜디오가 저쪽에 있었어서 저기가 많이 나와요. 조금 아, 전에. 네네. 아직도 장사 잘 하고 있더라고요. 아, 저 가게요? 네, 핫도그 파네. 네가 여기 웬일이야? 나 할 말 있어. 뭔데? 나 알바하는 중이야. 빨리 말해. 어쩐지 쌀쌀맞게만 대하는 이거- 리샤. 이거 받아. 뭐야? 너 이거 설마? 리샤를 위해 자신이 모은 돈을 기꺼이 빌려주려는 진석이. 조금씩 모아놨던 거야. 하지만 리샤는 그 행동이 달갑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왜 네가 나한테 돈을 빌려주냐고. 왜 도와주고 싶은데? 너 나 동정하니? 그런 거 아니야. 이런 부분은 진짜 그냥 드라마 한 장면 같아요. 네. 뭐 대사나 분위기나 배경이나. 돈 주는 것도 그렇죠. 안 그래도 아침 드라마가 같다고 저 장면이. 던지는 부분에서 여기는 또 그렇죠. 음악도 아침 드라마 같은 톤으로 뭘로 때릴까 얘가? 감독이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돈으로 막 때리는. 아니 무슨 고등학생이 200만 원을 현금 뽑아가지고 용돈을 와서 아껴서 막. 너 빌려주려고 막. 감독님 네. 영화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결국 진석의 도움을 뿌리치고만 리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 크게 다가오고 맙니다. 저 때부터 불안했어요. 돈을 줍기 위해 도로로 나간 진석이 큰 사고를 당하고 만 것. 준서가 사실 여기까지와 이제 그 세계 다른 네, 네. 이 세계에 가면서 완전 달라져 장르나 네. 이런. 슬퍼할 겨를도 없이 리샤는 기이한 현상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진석의 영혼이 어딘가로 끌려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학생. 저기서 영원 빠져나오고 저럴 때부터 약간 그렇죠. 불길한 예감이. 왜냐면 들면서. 이때까지는 약간 감독님 영화가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이 생각이 드는데 이제 또 가면서 아 역시 그러면서 이제 이게 티가 또 다 그런 생각이 나는군요. 들고. 저는 일반적인 네. 상업 영화로 가고 싶었기 때문에 아 네. 제 색깔을 많이 죽이고 그냥 상업 영화. 근데 영혼을 넣으시면서 어쩔 수 없이 또 드러난 성향이 아. 드러나네요. 진석의 영혼이 향한 곳은 요정세계 마왕의 소나기. 리샤도 진석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그 뒤를 쫓아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요정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된 리샤. 그곳에 홀로 남겨진 리샤는 진석의 영혼을 되찾아줄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 배경이 저기 공들에서 낸 되게. 이리샤 공주님? 공주님 여기에요. 개구리. 자신을 공주라고 부르는 개구리와 이리샤.
드디어 이 로비를 만나러 왔구나, 이리샤. 말하는 기타의 등장까지. 옛날에 말이야, 우리가 같이 노래를 부를 때 친구한테 교통사고 났죠? 배우가 심희석 배우인데 맨날 착한 척만 해가지고 썰렁썰렁하게 해달라고 전화. 아 깨그려. 그게 누군데? 지금 마왕은 진짜 마왕이 아니에요. 지금은 사라지셨지만 이리샤 공주님은 리샤는 진짜 마왕에게 딸이에요. 빼앗긴 진석의 영혼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요정의 세계에서 마왕의 딸이 된 리샤와 그녀의 친구들은 과연 어떤 비밀을 갖고 있는 걸까요? 마왕의 딸 이리샤였습니다. 자, 이 영화가 감독님의 최신작이에요. 아직 극장에 네. 볼 수 있습니다. 극장에 네. 있는 반응이 어떤가요? 지금 볼 수 있습니다. 반응이 뭐 썩 좋진 않습니다. 왜요? 너무 솔직하신 이게 거 아니에요? 뭐썩 잘 되고 있진 않은데 그래도 이제 예전보다는 좀 악플이 좀 덜 달리고 있어요. 이게 한국 애니메이션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무조건 응원하는 게 아니라 또 냉정하게 또 평가를 해주시니까. 눈이 사실 되게 높죠. 그러니까 그게 또 저예산 영화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펙타클한 장면이나 뭐 그런 장면에서 충분하게 이렇게 그런 거 많이 느꼈어요. 전 보다가 되게 이제 좀 약간 그냥 일상적인 장면이 있고 되게 화려하거나 막 스펙타클한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와 이제 시작되나 보다 그런 게 하는데 되게 빨리 끝나요. 그런 장면은. 그게 결국 넘어가고 어두운 장면 또 나오고. 왕자의 게임에서도 초반에 그랬어요. 그렇죠. 전쟁 장면 나오면 시즌1에서는 다음 장면에 깃발이 쓰러져 있고 피 묻어 있고 그냥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저런 게 제작비의 영향인가 보다. 제작비의 영향이 많이 있죠. 또 감독님은 그런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냐면 그때 본격적으로 이제 화려한 장면 쫙 이어질 타이밍 이런 게 있거든요. 저는 보면서 이게 아동용이 맞나? 네. 너무 절망적이다. 또 절망적인가요? 네, 처음에. 네, 애들이 뭐 사람들이 울고 죽잖아요. 이런 애들도 있었어요. 마왕 너무 무서워서. 네네 무서웠어요 저도. 근데 초등학생 약간 고학년은 그냥 편하게 보고 또 요새 초등학생 고학년은 드라마에 노출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뭐 그냥 완전 아이들 3살, 4살 이런 애들은 좀 무서워. 그 애니메이션의 어떤 흐름이랄까? 이게 좀 바뀐 것 같아요. 아까 이제 한번 쫙 말씀을 해주셨지만 언제부턴가 이런 스타일의 그러니까 선악 구분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고 약간 어둡기도 하고 주인공의 불행을 좀 담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많이 나오는 시기인 것 같아요. 이 예전에는 사실은 선악이 되게 명확하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맞아요. 불분명한 이유가 그런 스토리적인 것도 있고 시대 상황도 옛날 뭐 냉전 상황 이럴 때 그렇죠. 적이 명확했던 때랑 지금은 진짜 다변화된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적이 잘 보이지 않죠. 적이고 나쁘고 나쁜 놈 이것도 누가 나쁜 건지 잘 모르겠고 복잡한 그렇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영화도 좀 더 그런 식으로 반영되지 반영되는 것 같아요. 시대에. 이거 만드실 때 마왕도 그렇고 개구리 왕자도 그렇고 어떤 데서 모티브를 얻어 오셨던 건가요? 괴테시 마왕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그러니까 괴테시 마왕에서 보면 마부가 이제 아픈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거기서 마왕이 계속 속삭이거든요. 아이야 나와 함께 가자. 뭐 그러다가 이제 집에 와 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는 그런 내용이면서 그러니까 그 마왕이 요정 세계로 데려간 거죠. 그래서 약간 거기에서는 뭐 죽음인지 그게 그러니까 사후 세계인지 헷갈리는데 보통은 이제 그냥 요정 세계로 저는 생각하고 요정 세계로 데려간. 어떤 그쵸 현실과 다른 어떤 세계로 이제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걸 가져오면. 마왕이 사실 그 일본식 번역이라서 이제 마왕인데 보통 이제 그 영어를 보면 엘프킹이에요. 엘프킹이라고 자막이 요정왕인 거죠. 요정왕. 그렇게 그러니까 뭐 마왕하면 약간 무시무시한 이미지인데 막 사탄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요정 세계의 왕인 거죠. 근데 뭐 가끔은 회의도 느끼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힘든 한국의 애니메이션 상황에서 꾸준히 노력하시는 이유 좀 두 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림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그런 그림이 움직이는 게 너무 저는 그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떨리고 설렌다 그럴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첫사랑의 느낌 같은.
아 그런 주인공 경천 네. 뭐 이런 캐릭터랑 비슷한 어떤 네. 성격이 있으시군요. 아, 예, 그럼요. 네. 이제 뭐 제 캐릭터가 다 일부 자기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 그런 게 거죠, 많습니다. 본인. 상상을 아무리 완전히 해도 저는 아닌데 오히려 네. 나를 벗어나는 네. 게 더 힘들지. 예. 네. 자기가 반영이 많이 됩니다. 예. 과정이 힘들고 결과도 안 좋을 수 있지만 뭐 그런 진짜 쓰기 오그라드는 표현이지만 꿈을 바라보고 갔던 것들을 유지하는 것 같아요. 그 동력을.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근데 누구한테 권하지는 못하겠어요. 왜냐면 제가 감당하는 건 감당하는 아니, 근데 건데. 애니메이션 감독님들이 예. 다 그 예. 질문을 받는데요. 예. 그런 아 걸 왜냐면 왜 사실 하시냐고. 오늘 네. 우리가 좀 자제했어요. 네. 그 어떤 수익고죠. 아까 네. 말씀하신 산업의 어떤 흐름이나 뭐 그냥 속칭 얼마나 힘든지 뭐 이런 거를 아예 안 물어봐야지 막 하고 이제 그래서 진짜로 자제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면은 정말 힘든데 왜 하는 거야? 왜 회의감이 드는데 왜 하는 거야라고 하지만 계속 하는 데는 사실 뭐 저희 서로 안 물어봐도 아는 게 되게 오랫동안 좋아했고 오랫동안 네. 가보고 싶은 길이었고 그래서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아, 네. 그랬기에 몇 비슷한 년을 것 같습니다. 걸쳐서 네. 이렇게 네. 작품이 나오는 네. 거죠. 창작자든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힘들라고 했다기보다는 네. 내가 네. 즐거운 거 하는데 네. 힘들어? 그래도 하지 뭐 이렇게. 이렇게 힘든 이야기로 마무리를 지었지만 아무쪼록 우리나라 애니메이션계를 꾸준하게 잘 이끌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이끄는 건 아닌 네, 거거든요. 그냥 장인이시잖아요. 같이 계속 하고 예, 누가 함께 가는 끄는 사람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예, 저 약간- 편하게 좀 바람막이로 앞에 한 분이 네, 가시고 너무 저 막 뒤에서. 거창한 막 예. 그런 마음보다는 부담인가요? 정말 오히려? 내가 즐겁고 관객들이 즐거운 뭔가를 만들겠다. 저희 이끈다고 하기에 성과가 너무 없어서 좀 뭐가 좀 성과 나와줘야지 안 좀, 따라올 예, 것 예. 같아서. 아 감독님이 그 얘기를 안 했네. 단편 영화를 많이 찍으셨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품이 있어요. 그 무림 일검의 사생활이라는 네. 작품이. 네. 근데 그 전에도 후에도 이제 단편 여러 개 만드셨잖아요. 제가 그때 재능이 한창 꽃피우던 아, 네, 예, 맞습니다. 예. 그 얘기를 꼭 제가 봐야겠네요. 그 당시에 재능이 어, 꽃피던 이 감독이 한국 애니메이션의 미래를 이끌 사람이다. 그때 야. 그런 평이 많았대요. 혜성같이 나타난 네. 신인. 네. 야, 뉴 웨이브가 나왔다. 혜성같이 나타났는데 혜성이 한 15년 네. 이렇게 그래서 있다 이끌 줄 보니까, 알았다. 예, 예. 약간 내가 그랬던 네, 제가 그런 또 기억이 때가 나요. 있었죠. 네. 엄청 재밌습니다. 우린 제일검이라고. 다시 태어난다면 먼 시간을 지나서 점점 의식이 멀어져 갔다. 무림 그래요? 일검의 사생활은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정말 감독님의 개성이 엄청 그것도 비슷해요. 막 무림 일검 그 무림 고수가 어떻게 현대 사회로 와서 커피 자판기가 돼요. 뿅. 그게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싸우다가 졌는데, 졌는데 이제 강철로 된 강철 몸으로 같은 몸을 갖고 싶다. 강철 같은 몸을 그러면서 갖고 싶다 죽었는데. 생각하고 죽어서 이제 커피 자판기가 되는 건데 되게 비슷한 정서를 항상 쭉 끌고 가십니다. 이렇게 좀 되게 훨씬 단편이다 보니까 감독님의 색깔이 훨씬 더 진하게 제 그림이 더 많이 있었고 저는 그 장면 되게 네. 좋아해요. 그 얼룩 소가 나오지만 얼룩 말이 나오잖아요. 네, 거기는 거긴 얼룩 말이 얼룩 나오죠. 말가 한 판 딱 있잖아요. 네, 그 네. 장면 너무 아이러니하달까 약간 네. 이상한데 재밌네 그러는데 그 장면 다들 좋아해요. 그 얼룩말을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룩말이 쟤는 처음 뭐야? 그 뭐 그러면서. 중간에 벤치에 있을 때 네. 그 장면이 네, 맞아요. 네. 그 장면이 재밌어요. 그래서 감독님이 선호하는 몇 가지 코드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네. 그리고 저는 보면서 사실은 이 엄청 개성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사이즈가 커지고 이제 장편이 되고 극장용이 되면서 아무래도 어느 정도는 타협을 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구나 생각이 네. 들었어요. 저는 뭐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극장용 애니메이션의 스토리텔링이나 드라마를 만드는 방법은 좀 오랫동안 정해져 있는 방식이 있거든요. 시나리오 쓰는 방식이라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장르에 맞게 써야 공식처럼 되는. 있죠, 사실. 근데 오히려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건 사실은 그냥 에피소드 시리즈일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짧은 시리즈. 왜냐면 거기서 탁탁 끝날 수 있는 네네. 예, 그런 시리즈들이 있어서 그 예를 들면 스폰지밥이나 뭐 이런 그렇죠, 11분짜리나 그 정도 길이로
하면은 그런 거 더 잘하려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고민 많이 되죠 하다 네. 보면 진짜. 하다 보면 고민 많이 됩니다. 이 길이 아닌가? 나 잘못 왔나? 뭐 이러면서. 예. 아니에요. 이 길로 쭉 가주셔서 좋은 작품 많이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지켜주십시오. 네. 자, 이렇게 오늘 독립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오늘 함께한 원종신 감독님의 영화로 또 애니메이션 영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는. 있는 작은 영화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